고정화중입니다. 내가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 몇 가지의 내가 문제를 풀 때 힌트가 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항상 문제에 다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추가 고정화중 에디셔널한 데드로드가 11.1kNm 라이브로드 WL 35kNm, 그 다음에 경관 8m의 단순볼을 앞에는 없었는데 경제적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또 나왔네. 그지? 경제적인, 뭐가 경제적인가? 경제적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또 못 보던 키워드가 하나 또 나왔어요. 실무적으로 가능한 단면을 설계하세요 라고 하고 FCK 값만 28MPa, FI는 400MPa, 그 다음에 D13mm의 전단 철근을 사용하다라고 하고 여기서 문제가 딱 끝났어. 그러면 아무리 뒤져봐도 저기서 문제가 끝났다면 저것은 단면을 주어주지 않았고 단면을 결정해서 시작하세요. 그 얘기잖아. 그지? 나는 아까 예제와는 달리 이제 내 단면을 결정해서 설계해야 되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 있는 예제와는 달리 여기에는 몇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 첫째, 경제적인 단면이라는 말. 또 실무적으로 가능한이라고 하는 말. 경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단면이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고 보통 1:2 정도의 비율로 폭과 높이를 정했을 때 상당히 경제적인 단면이 되고, 경제적인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철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경제적이잖아. 1% 정도의 철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교적 경제적인 단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를 참고로 머릿속에 갖고 가는 거죠. 또 실무적으로 가능한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시공하는데도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설계 측면에서 보면 내가 배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철근 이상으로 배근하지 않게 설계를 했다는, 누가 봐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네, 그 정도면 시공할 수 있어, 그 정도면 설계가 가능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시공적으로, 설계적으로 철근이 가능한 양만큼 들어가는지를 검토하라는 뜻을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추가 고정화중 라이브로드 경감 8m의 단순볼을 경제적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단면을 설계하세요. 여기에 내가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빼면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단면이 아니라 T형 단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직사각형 단면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됐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내가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저런 문제가 나오면 단면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단면을 결정하는데 힌트가 될 만한 거를 고른다면 경제적인 단면이라는 거 뭐 1:2 정도를 쓰고 철근비 1% 정도의 철근비를 쓰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시공도 가능하고 설계적으로도 과소철근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힘에 대한 보호를 설계하니까 인장집의 단면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철근, 그것까지 넣었을 때는 실무적으로 가능하잖아. 그보다 철근을 더 넣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지금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단면의 하중이 만들어내는 극한 모멘트 값도 지금 모르잖아. 단면을 모르니까 자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도대체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단면에 얼마만큼 하중이 올지를 알아야지 내가 설계를 하잖아. 맨 처음에 관건은 하중을 계산해야 되는 관건이 되는데 단면을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단면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내 하중을 자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의문점은 당연히 갖게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단면을 결정하는 그 꿀팁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지금 완전히 맨 땅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1m 두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 여러 선배들이 가이드라인을 준 꿀팁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맨 땅이 아니고 이 정도로 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트라이얼한 단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면의 결정이 이번에는 스텝 1이 됩니다. 그죠? 아까 앞에 단면이 주어진 경우에는 하중 결정이 첫 번째 스텝이었잖아. 지금은 하중을 계산하려면 단면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서 여기에서는 단면의 결정이 하게 됩니다. 단면을 결정을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꿀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황금비에 준해서 폭과 높이의 비가 2.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그 앞에 꿀팁을 잘 떠올리면 보의 높이는 지간에 8 내지 10% 정도로 한다는 말이 있었지. 보의 높이 지금 얼마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보의 높이를 지간에 지금 주어졌잖아. 8 내지 10% 정도로 하는 거예요. 8%로 한다 그러면 640mm가 되지. 10% 정도로 한다 그러면 800mm가 되지. H는 640에서 800mm 사이를 가정한다. 꿀팁이죠 진짜로. 그래서 첫 번째 나는 H를 640에서 8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로 가정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단면이 크기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기 보의 자중을 모르잖아. 그럴 때 보의 중량은 두 번째 꿀팁이 있었지. 자기 중량을 제외하고 지탱해야 할 사용하 중에 10 내지 20% 정도 하라 그랬어. 지금 자중은 모르는데 여기에 에디셔널한 데드로드가 있었지. 그리고 라이브로드가 있었지. 11.2 에디셔널한 즉 추가 고정 하중이잖아. 자기 자중은 모르니까 빼고 자기 자중을 빼고 추가 고정 하중과 라이브로드의 10%에서 추가 고정 하중과 라이브로드의 20% 정도로 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4.61에서 9.22 정도의 범주에서 움직이지. 그치? 응? 얘가 그 보의 중량, 얘가 그 보의 자중이라고 가정하면 단위 중량 곱하기 폭 곱하기 높이 하면 이렇게 같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H에 대한 식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H를 구해보니까 607에서 859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거지. 두 가지의 꿀팁만을 가지고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대충 600에서 800 내외에서 H가 결정이 되면 되겠구나라고 금방 알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어느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 뭐. 자, H가 640에서 800 사이에 또는 H가 607에서 859 사이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한 700으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치? 600에서 859, 640에서 800으로 움직이면 왠지 700 정도가 딱 중간에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나도 최종적으로 H는 700 정도로 잡으면 아까 1대2였었잖아. 그러니까 B가 350 정도의 나의 첫 번째 트라이얼한 단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설계하고 가야 될 그 단면이 아니야. 일 수도 있어. 그죠? 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아직은 결정이 되기 전이지만 따라서 최종적으로 H가 700과 350으로 가져간다. 이제 일단 단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됐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 어쨌거나 우리의 첫 번째 단면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단면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작용해서 얼마만큼의 휜 모멘트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외부 하중 효과에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가정한 H를 사용한 단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밑줄 쫙.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첫 번째 트라이얼에 가정한 단면, 그 단면을 가지고 자중을 계산해봐요. 자, 자중 계산. 고정하중은 자중 플러스 아까 추가 고정하중이 있었잖아. 라이브로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극한하중은 1.2, 1.6의 하중계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체크. 극한 모멘트, 하중에 의해서 그 단면에 일으키는 극한 모멘트는 8분의 WL제곱에서 613.6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단면을 설계해서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도장을 딱 찍고 OK를 해야 끝나는 거야. 그지? 그 전에 앞에 있었던 예제처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 혹시 내가 뭐 빠뜨린 건 없을까? 너무 뻔한 거라서 빠뜨린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요거보다 하중에 의해서 이 단면에 저런 모멘트를 발생시키니까 나는 저거보다 큰 모멘트로 지켜내야지. 그래야지 내 단면이 안전하게 휨에 대해서 설계를 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요거는 휩, 다음은 전단 이렇게 두고 잘라도 두 개를 딱 이렇게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편의상 우리는 휨 설계를 먼저 하는 거지. 하중이 작용하면 휨과 전단이 같이 작용하지. 같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휨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를 해야 될까요? 저게 완전히 결정된 단면이라면 그 완전히 결정된 단면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예제와 같이 풀어가면 되지. 그지? 근데 지금 저거는 우리의 트라이얼한 단면이잖아. 트라이얼한 단면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단면, 그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정한 그 단면의 철근비를 1% 정도로 가정한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철근비 1%로 가정한다. 밑줄, 두 줄. 조 키워드가 들어가서 경제성을 고려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